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훈훈하게 반등을 하면서 기분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와 오늘 증시 흐름을 보다 보면요, 한 가지 조금 마음속에 앙금을 만드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주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은 대략 2월달과 3월달까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히려 주가지수나 대형주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눈높이를 낮게 하시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투자의 기준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이틀 동안의 증시 흐름, 2월 첫 거래일 어제였죠? 그리고 오늘 연휴가 지난 이후에 두 거래일 동안 주요 지수들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요, 대형주가 편입되어 있는 주가 지수들이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오늘 3시까지 31시라고 써놨네요. 3시까지 계산한 2월달 첫 거래일과 오늘 이틀 동안의 주가지수 등락률입니다. 이 중에 대형주가 많이 편입되어 있는 코스피 200 그리고 KRX 100 그리고 코스피 업종지수 중에 대형 업종지수를 보게 되면요, 2% 초반의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에 반해서 코스피 중형 업종과 코스피 소형 업종 같은 경우에는 자, 어제와 오늘 사이에 4%가 훨씬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뭔가 아쉬운 듯한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을 보다 보면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일단 이 개념부터 좀 알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주가지수 산출 방식은 시가총액 방식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산출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시가총액이 크면 클수록 주가지수 움직임에 가장 큰 반영을 많이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국가 지수들이 그렇습니다. S&P 500 지수, 그리고 중국의 상해 지수, 한국의 종합주가 지수 등등이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이에 반해서 이제 다우 지수나 니케이 225 지수는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가격,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주가 지수고, 합리적인 주가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시가총액 방식은 기본적으로 논리적 구조상 대형주들이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들이 주가 지수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 지수가 움직이게 됩니다. 오히려 저 수면 아래에 있는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대형주가 강세장일 때, 대표적으로 2020년 연말에 엄청났죠? 11월, 12월 두 자릿수씩 꽝꽝 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때 삼성전자 막 올라가고 이럴 때 주가지수만 상승하고 여타 종목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형주가 부진하게 되면요, 주가지수가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시장의 분위기는요, 주가지수가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 관련한 뉴스를 이야기할 때는 주가지수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공중파 뉴스 보시면요, 오늘의 증시 이야기할 때 뭐 나옵니까? 꼭 나오는 게 오늘의 종합주가지수는 몇 퍼센트 올라서 또는 내려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결국 주가지수의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주식시장의 이야기로 이어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군중심리나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되면은 주가지수가 안 움직이게 됩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2월 첫 거래일 그리고 오늘 3시까지 보게 되면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주가지수 등락폭이 중소형주 등락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2월과 3월에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겨워서 이야기도 꺼내기 싫은 LG엔솔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LG엔솔 때문에 1월 말에 좀 홍역을 치렀죠. 1월 27일에 상장하고 그 전후로 해서 유동성 흡수뿐만 아니고 그리고 상장한 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대 자금, 뭐 펀드라든가 또는 뭐 연기금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뭐 프랍 트레이딩 같은 증권사 내부 자금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중에서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자금들이 있겠죠. 평가를 종합주가지수랑 비교해서 뭐 수익이 많이 나면 성과급 더 줄게. 이거보다 떨어지면 집으로 가세요. Fire.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코스피 지수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뭐 패시브 성격이든 아니면 액티브 중에서 기준지수, 벤치마크가 코스피 지수인 경우에는 그들 자금에서 일정 부분 LG엔솔을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모든 종목이 영향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연휴 직전에 무차별적인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하면서 매물이 쏟아지는 이러한 부담을 우리가 경험했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 2월과 3월에 기다리고 있는 이슈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대형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LG엔솔 상장 후에 지금 시가총액 2위죠. 그리고 상장 이후에 거의 그날이었던가 다음날에 MSCI에서 자 2월 14일 말 기준 2월 15일에는 MSCI 지수에 LG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건 확정. 아주 뭐 MSCI 이머징 지수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계 지수, MSCI 세계 지수에도 LG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전 종목이 들어갈까요? 아니죠. 대표 종목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이 지금 3월 10일에 조기 편입 예정이 거의 확정적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아직 결정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코스피 200 또한 대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LG엔솔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될 때, 그리고 코스피 200의 편입이 확정이 됐다 한다면 저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타 종목들을 팔고 LG엔솔을 사야 되죠. 비중을 맞춰야 되니까. 자, 그렇단 이야기는 요 두 시점 전후로 해서 초대형주 LG엔솔만큼 비중을 확보하기 위해 매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이것은 초대형주의 일시적으로라도 부담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지수와 대형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자,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히려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지수 답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우리는 수면 아래를 보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통 대형주에 투자해야지 제대로 된 정석 투자다. 이게 제대로 된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중소형주라든가, 이제 잡주에 투자하면 요거는 망나니 같은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게 많은 게 아니고 이제 거의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선배 개미들이 중소형주 잡주에서 가산을 탕진한 경우가 많다 보니 좀 그런 역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형주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런대로 가산은 탕진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만든 현상이 뭡니까? 2021년 1월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현대차 등과 같은 초대형주에 사람들의 자금들이 몰렸고, 그리고
뭐 주식 투자 연구 많이 하신 분들은 그래도 종목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개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이야기하는 종목이 뻔합니다. 삼성전자, 뭐 카카오, 뭐 셀트리온, 뭐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크래프톤, 뭐 등등 이거 몇 개. 예, 그렇죠? 몇 개밖에 없어요. 예, 좀 많아야 한 10개 되려나? 예, 거의 뭐 거기서 거기입니다. 자, 그렇단 이야기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의 수면만 보고 주가지수 껍데기를 만드는 그 초대형주라는 껍데기만 표면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수면 아래에서 벅적벅적하니 소외되고 얘 좋은데 그러한 종목들도 많은데 안 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지수가 만약에 2월, 3월에 뭐 예상대로 재미없고 대형주가 힘이 없다면 오히려 그곳에서 우리는 작은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자, 주식시장 요즘 참 지난 1월 후유증 이후에 반등이 나와서 기분은 좋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계속 앙금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과 3월달에 대형주 쪽의 수급 불안 요인이 굵직굵직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 지수가 좀 재미없다 하더라도 그 수면 아래에서는 물고기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자, 한강물이 꽁꽁 얼었다 하더라도 그 얼음 아래에서는 물고기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초대형주 말고도 많으니까요. 다양한 종목으로 시야를 넓히신다면 지수가 어려운 시장에서 성공 투자의 힘을 얻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내일부터 또다시 휴일이 시작이 됩니다. 금방이에요. 출근한 것 같은데 휴일입니다. 뭐 한편으로 좋긴 합니다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편안히 토요일 일요일 보내시고 우리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 마무리 인사가 항상 어색하네요. 감사합니다.